자, 어찌됐든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먼저 이거 보고 하면 됩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 비교, 대조, 전개 방식, 비교, 대조, 예시, 인과, 그 다음 첫 문장에서 주제, 비교, 대조, 거의 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빈칸을 했고, 빈칸에서 바로 요약으로 갔어. 왜? 밑줄의 의미하고 빈칸하고 요약이 결국은 목표 잡기 플러스 재진술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으니까. 그리고 선생님 유형별로 목표 잡기를 전체 공지방에 올려놨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현장 강의에서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따로 찍어서 올려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순서만 남은 상태야, 순서만. 다시 한번. 수능은 총 3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 듣기 시간에 쉬운 거 풀어버리기. 듣기 시간에 6개 이상 미리 푸는 거야. 자신 있는 사람 장문 3개까지 손댈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주제 찾기. 마지막에 남은 건 순서 맞추기. 그래서 주제 찾고 순서 맞추고, 주제 찾고 순서 맞추고, 이게 답니다. 자, 35번 흐름 무관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원래는 22번에 있었어.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2글자로 바꾸면 주제잖아, 주제. 주제하고 무관한 걸 찾는 거야. 근데 얘가 요 성격이 강화되면서 35번으로 내려온 상태야. 그래서 이 2가지 성격이 공존한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하면 되겠지? 머릿속에. 자,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 넘어가고. 어찌됐든 이 방법이 맞나가 아니고 이 방법이 맞다. 이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코드 탑10하고 유형별 풀이를 갖다 숙지한 상태에서 교재가 당장 다음 달부터 이걸로 바뀔 거잖아. 그래도 요 2권이 똑같다라고 느끼게 될 거야. 자기가 좀 버거운 사람은 유형별 풀이비법 시즌 1, 2를 활용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엄청 편해진다. 됐지? 그래서 계속 선생님은 증명하고 너는 요 2개만 딱 머리에 담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 구간에 들어왔을 때 스스로 느낀 점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야 돼. 모의고사에서 연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순서 구간에 들어왔어. 잘 봐. 자, 순서 구간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 바뀌는 거지. 기존에 뭐였어? 주제 구간에서는 기출코드 1번, 2번이었잖아. 그지?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하고 그 과정에서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고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 자, 여기서는 지칭, 올서, 이 연결사 이 3글자를 갖다가 집중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주제에 대한 부분은 이미 머리에 이제 완전히 센서가 작동이 될 거고 요 3글자만 추가하면 돼요. 3글자만. 됐지? 자, 얘들은 언어적인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안 지켜졌다. 여기가 중요한 거지. 오케이? 칠판. 자, 그럼 언어적인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지칭어가 혼자 나오면 대명사고 뒤에 명사를 달고 나오면 형사라고 부르거든. 그잖아. 자, 어찌됐든 지칭어가 나오면 무조건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얘가 받는 게 앞에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는 거지. 됐지? 칠판. 근데 문제는 뭐야?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잖아.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니까 요 명사 2개가 스펠링이 동일하다면 B도 맞아버릴 거 아니야. 그지? B는 무조건 눈으로 따라오잖아. B가 눈으로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재진술과 지칭어를 사용해야 된다 했잖아. 따라서 여기서 뭐다? 스펠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대로입니다. 똑같아. 본질적인 코드는. 자, also라는 건 뭐야? 지난 시간에 했었어. 자, 누가 나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 내가 이걸 보고 바로 전화하면 안 돼. 정보가 부족하다고. 연세대 또한 합격했어요. 그럼 적어도 합격에 대한 얘기가 앞에 1개 이상 있어야만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통화를 해야지. 이 상태에서 통화하면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also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했지? 하지만 also의 언어적인 약속은 앞에 1개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걸 전제로 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동일한 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뒤에는 마이너스, 앞에는 플러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시험에. 그래서 문장 삽입에서 어떻게 나올 거야? 승진을 하면 의무 또한 늘어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B 같은 애들 어떻게 찾아? 무조건 앞에서 마이너스를 찾을 가능성이 엄청 높지. 뭔지 알겠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봐. 얘가 재용이가 내가 딱 오고 있는데 내가 뭔지를 모르고 나도 송유근 싫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 나는 얘가 미운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애가 미운 거지. 왜? 얘가 나도 송유근이 싫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야? 누군가가 먼저 송유근 싫다는 얘기를 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 그잖아. 얘는 수동적인 동의에 불과한 거라고. 그래서 to나 neither 이런 애들도 뭐야? 앞에가 1개 이상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기출문제에서 neither가 나왔다고. 이제 알겠지? 자, 연결사는 대박이지. 연결사는 유형 불문하고 중요해. 주제에서도 엄청 중요했잖아. 순서에서도 중요해. 자, 가운데를 연결사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는 뒤에 주로 뭐가 나왔다? 주제의 심화 버전. 앞에 뭐가 나왔다? 주제의 심화 버전. 이렇게 나왔잖아. 요게 순서에서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갖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있으니까 여기를 맞출 수 있고 여기도 맞출 수 있고 이게 생략 때도 맞출 수 있고. 됐지? 그 대신 여기서 조심할 게
여기에 역접하고 예시가 생략될 거를 꼭 기억해야 돼. 자, 여기에 그러나가 생략돼도 괜찮아. 왜? 앞뒤가 뒤칭성일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예시가 생략돼도 괜찮아. 왜? 뒤에 특정성이 있을 거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잘 봐. 순서 구간에서는 이미 주제에 대한 센서는 작동이 잘 돼 있는 상태잖아요. 요 세 글자만 추가하라고. 지칭어, also, 연결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들에 대해서 센서를 켜. 그리고 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 언어적인 약속이 지켜졌는지 확인해. 오케이? 이게 다야. 칠판 가볼게. 자, 우선 문장 삽입을 볼게요. 칠판. 자, 문장 삽입이야. 순서 구간에 있잖아. 요 세 개에 대한 센서를 켜. 쭉 읽으면 여기서 번쩍할 거 아니야. 자,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앞에 걔가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 생각해봐. 와, 나 이러한 모욕적인 경험은 처음이야.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모욕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칠판.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화되지 않은 미팅이야.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구조화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 칠판. 근데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 구조화만 있잖아. 그럼 언어적인 약속이 깨졌잖아. 다시 한번. 지칭어가 나왔어. 이러한 구조화되지 않은 미팅이야. 그럼 앞에는 unstructured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게 언어적인 약속이야. 근데 안 지켜졌잖아. 따라서 뭐야? 얘가 여기 들어오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알겠지? 그냥 언어적인 약속에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다야. 이 단어 하나가. 이 문제는. 이 지칭어 these를 갖다 물고 늘어지면 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중요한 정보. 자, 흐름무관도 똑같아. 칠판. 자, 센서를 쭉 켜. 뭘? 지칭어 올수 연결세. 지칭어다. 이러한 특질들이 나왔어. 그럼 지칭어 플러스 명사니까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4번에 없네? 3번에 있네? 따라서 4번 꺼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ABC별 똑같아. ABC별은 우선 A는 1번일 가능성이 낮으니까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잡는 거야.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야.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잡는데 C가 적절하네. 왜? 이러한 시간 그랬는데 여기 시간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주어진 글에서 C로 오는 게 적절하네. 자, 그럼 C 다음에 A냐 B냐 이것만 보면 돼. C 다음에 A냐 B냐. 자, 근데 A는 안 돼. 왜 그래? A가 그러한 고객들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한 고객들. 그럼 여기 뭐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고객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고객 얘기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A는 탈락이니까 B로 가겠지? 확인. 그럼 B 다음에 A가 되는지. 그럼 뭐야? 이걸 재활용하는 거야. 자, 그러한 고객들이 있는지를 봐. 고객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지칭어, also, 연결사에 대한 센서만 작동시키면 이제 수능이 끝나게 됩니다. 자, 갈게요. 이제 순서 구간에 들어왔는데 흐름 무관은 주제의 성격과 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됐지? 최근에는 요 성격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들어갑니다. 자, 주제에 대한 복습, 순서에 대한 예습 두 가지 성격을 갖다 잘 이해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걸 갖다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첫 문장의 주제다. 1번 선택지는 주제를 구체화한다야. 그래서 요까지 해서 주제가 찾아지면 엄청 편해져. 그래서 첫 문장하고 1번 선택지를 엄청 정성껏 읽어야 돼.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을 주제하고 비교하면 돼. 단어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 왜냐하면 단어 함정을 무조건 팔 거거든. 따라서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봐봐. 예체 내용을 어떻게 푸냐면 어차피 걔들은 3등급이 목표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럼 걔들은 쭉 읽어. 그래서 3번, 4번에서 봐봐. 처음부터 쭉 읽어. 뭘로? 눈으로 그냥 쭉 읽어. 3번, 4번에서 눈의 관점에서 나 이 단어 본 적이 있는데 그럼 뭐야? 걔가 답이야. 즉 단어 함정은 어떻게 파는 거야? 재진수를 걸지 않는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봤던 단어가 있네? 그럼 그게 뭐야? 함정이다. 이렇게 바로 걸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단어의 관점에서 보면 흐름에 걸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야? 걔가 함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들어갈게요. 해석이 잘 되는 경우에는 그냥 주제로 풀 수 있어. 근데 해석이 잘 안 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돼. 이럴 때는 뭐야? 이 순서 힌트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3번까지가 주제의 성격, 4번이 순서의 성격, 마지막 노란색은 데이터의 성격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 아니면 4번 같아. 뭘 찍어야 돼? 당연히 4번 찍어야 돼. 오케이? 자, 단어 함정은 어떻게 파는 거냐면 출제자가 파고자 하는 단어를 갖다 구글링해서 얘가 들어간 예문을 골라가지고 박는 거야. 그건 좀 이따 보여줄게. 잘 봐. 자,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 A, B의 차이는 뭐야? A, B한테 물어보면 주제는 쉬운데 빈칸은 어려워요. 그럼 B라 했잖아. B의 특징은 또 똑같아. 흐름 무관은 쉬운데 문장 삽입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한다고. 흐름 무관은 쉬운데 문장 삽입은 어려워요. 그러면 B야. 칠판.
물론 생각해봐. 주제보다는 빈칸이 어려워. 흐름무관보다는 문장 삽입이 어려워. 근데 이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느끼면 B. 주제보다는 빈칸이 조금 어렵고 흐름무관보다는 문장 삽입이 조금 어렵고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똑같다라는 건 아니야. 뭔지 알겠지? 근데 이 편차가 크게 느낀 애들은 결국 뭐다?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해석으로 푸는 애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 자, 지칭어 올수 연결사에 센서를 켠다 했잖아. 자, 지칭어 올수 좀 전에 했던 거니까 연세대 또 한으로 해보자. 잘 봐. 잘 봐. 연세대 또 한 합격했다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4번에는 그게 없어. 3번에 그게 있어. 그럼 어떻게? 4번 꺼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지칭어가 나왔는데 걔가 받는 게 4번에 없고 3번에 있어. 그럼 어떻게? 4번 꺼져 이렇게 하면 된다고. 즉 흐름무관은 뭐야? 너 꺼져 이걸 찾는 거라고. 너 꺼져 이걸. 그러니까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발견한 다음에 그거의 언어적인 약속이 바로 앞에가 아니고 앞에 있을 때 걔를 빼버리면 된다고. 자, 문장 삽입은 잘 봐. 자, 얘는 뭐야? 너 꺼져야. 문장 삽입은 너 들어와잖아. 너 들어와. 주어진 문장 네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왜 그래? 잘 봐. 자, 지칭어 올소 연결사가 나왔어. 예를 들면 지칭어가 나왔는데 얘가 받는 게, 자, 생각해봐. 여기 예를 들면 연세대 또 하나 합격했다가 나왔어. 연세대 또 하나 합격했다. 그럼 중앙대 합격했다가 앞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그 얘기가 없어. 그럼 뭐야? 주어진 문장이 들어와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 이제 알겠지?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센서를 켜고 들어가서 얘의 언어적인 약속만 따라가면 답이 지가 스스로 손을 들게 돼 있어. 자, 흐름무관 예전에 엄청 쉬웠거든. 근데 최근에 조금 어려워졌어. 뭔 말이냐면 잘 봐.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제라는 건 뭐야? 주제라는 건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엔 딱 보는 순간 4번이 소재도 없고 구체화도 없어. 그냥 누가 봐도 4번이 답이야. 근데 요즘 어떻게 돼? 소재는 있는데 구체가 없어. 또는 반대야.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이런 선택지가 나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이런 선택지. 소재는 송유근이야. 근데 구체화가 송유근은 착하다인데 송유근은 나쁘다. 또는 뭐야? 송유근은 뚱뚱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구체화가 무관하거나 반대거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됐죠? 자, 들어갑니다. 판서가 전혀 필요 없어. 이미 판서가 다 돼 있어. 너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 칠판 갈게요. 그럼 이제 적용만 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나의 첫 번째 연필자국이 뭐야? 선생님, 저 이 지문을 읽을 때 저의 첫 번째 연필자국. 뭔 단어? 응? 왜? 부정이니까. 부정이니까? 글을 읽을 때는 예시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를 읽기로 했잖아. 칠판 봐. 얘가 말한 것처럼 리젝팅이 중요한데 우선 그대로 가볼게. 첫 문장의 주제고 1번 선택지는 우리 편이야. 주제를 구체해 줄 거야. 칠판. 그래서 항상 이런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은 88점, 제발 98점하고 100점의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88점하고 90점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98점하고 100점은 실력 차이거든. 88점하고 90점은 실수 차이야. 그러니까 딱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야. 이게 2점을 만든다고, 2점을. 제발 98점이 왜 98점일까? 중요하지 않아. 왜 88점일까가 중요해. 어차피 90점 이상은 다 똑같잖아. 절대평가니까. 칠판. 자, 우선 출발할 때 이 습관이 먼저 있어야 돼. 요까지 내 핀이야. 그래서 얘들이 나한테 엄청 유리한 정보를 줄 거란 걸 잡아내야 돼. 칠판 들어갑니다. 지금 재용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 rejecting. 왜 그래? 비교 대조를 보여주는 거야. 즉 인상파들은 학문적인 훈련을 거부했어. 왜? 저그들이 학문적인 것보다 더 뛰어나거든.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 글의 기본은 뭐야? 이 글의 기본은 그지? 인상파하고 어떤 학문적인 훈련을 추구하는 거, 요거의 비교 대조의 느낌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리젝팅 때문에. 됐지? 잘 봐. 중요한 정보로 접근하는 A 학생들은 해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거부합니다. 뭔지 알겠지? 비교 대조일 때 쓸 수 있는 느낌이야. 잘 봐. 출판.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보는 힘인데 여기서 인상파들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 뭐라고? 아, 얘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그들이 본 것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단어가 같은 맥락에 있는 거야. 주관적이란 건 뭐야? 상상하는 느낌이 있다고. 자기가 그걸 본 걸 해석하는 느낌이 있다고.
근데 객관적인 건 뭐야? 그냥 본대로 그리는 거지. 아, 인상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지? 얘들은 어떻게? 본 것 그대로 그려. 즉, 객관적으로 그려.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네. 자, 우리한테는 아직 1번 선택지까지 남아있는 상태야. 들어갑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네. 즉, 대의가 받는 건 뭐야? 인상파들이겠지? 인상파들은 그들이 본 걸 그린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구체화를 해준 거야. 확실한 건 뭐야? 인상파들은 그들이 본 걸 객관적으로 그린다. 이런 느낌이 나와 있는 상태. 됐지? 자, 들어갑니다. 이제 2번부터 비교하는데 중요한 건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주제에 집중을 해야 돼. 자, 이 글은 인상파가 어떤 학문적인 훈련을 거부한다는 거야. 그리고 얘들의 특징은 뭐다? 본 것만 객관적으로 그리는 애들이야. 이걸 들고 들어가는 거지, 칠판. 2번은, 자, 1번은 답이 안 돼. 2번은 10번 중에 한두 번 돼. 이 느낌 어디서 배웠어? 1번은 답이 안 돼. 2번은 10번 중에 한두 번 돼. 이 느낌. 일치에서 배웠지. 24번부터 28번은 1번이 답이 된 적이 없어. 2번이 가끔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차이점은 뭐야? 일치는 5번이 답이 될 확률이 엄청 높은데 얘는 5번이 답이 된 적이 없다고. 자, 이해시켜 볼게. 칠판 봐. 자, 흐름무관은 적어도 좀 뭐랄까 2등급권에 있는 애들을 목표로 하는 문제야. 근데 생각해봐. 첫 문장이 주제야. 첫 문장에서 A라는 주제를 줬는데 만약에 1번에서 B를 주면 너무 노골적으로 태가 날 거 아니야. 따라서 1번은 답을 못 줘. 왜? 너무 가까우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겠지? 자, 1번 너무 가까우니까 못 줘. 2번도 좀 가까운 편이잖아. 따라서 못 줘. 너무 눈에 띄니까. 비교가 확 되니까. 그러면 3번, 4번, 5번이 좋을 거고 5번이 제일 좋을 거 아니야. 근데 5번은 답이 된 적이 없어. 왜 그래? 이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4번을 의심했잖아? 그럼 4번의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된다를 봐야 돼. 요 뒷문장이 여기하고 연결되니까 니는 꺼져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근데 5번은 뒷문장이 없잖아. 그래서 5번은 답이 안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흐름무관은 삼지선다다 이렇게 풀어야 돼. 삼지선다. 자, 이왕 손댄 김에 좀만 더 선택지 정보를 손대볼게. 자, 일치 문제는 1번이 답이 안 돼. 근데 일치가 수능에 듣기까지 포함하면 뭐 한 6개, 7개 있을 거야. 거기다가 A, B, C, B는 또 1번이 답이 안 돼. 그렇잖아. 거기다 흐름무관도 1번이 답이 안 돼. 그럼 1번이 답이 안 되는 문제가 10개 조금 넘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수능에서는 잘 봐. 45문제잖아. 오지선다잖아.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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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8개, 10개, 8개, 10개, 8개 이렇게 나와. 즉 한쪽으로 찍었을 때 점수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비슷하게 준다고.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봐. 45문제 중에서 10문제 넘게 1번은 답이 안 돼. 근데 1번도 최소한 8개에서 10개는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빈칸 34번을 마지막에 못 풀어. 그럼 뭘 찍어야 돼? 그냥 1번을 찍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확률의 관점에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놔야 된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그거 하나가 88점을 90점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말했잖아. 98점, 100점 이런 애들은 학원에 올 이유가 없다니까. 절대평가에서. 그러니까 88점이 안 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88점 정도권에 있다는 건 뭐야? 실력이 약간 부족한 편이라고. 따라서 내가 불가피하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해보자는 거지. 자, 됐어. 자, 1번까지 읽었고 2번은 가능성이 높진 않아. 10번 중에 한두 번이야. 그래도 힘을 빼고 읽어볼게. 하나, 둘, 셋. 지칭어 다음에 명사인데 바로 앞에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지칭어 다음에 명사인데 이 명사가 재진술이 전혀 안 걸렸잖아. 이런 게 뭐다? 함정이 될 수가 있다고. 조심해야 돼. 따라서 만약에 3번, 4번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함정을 의심해야 돼. 근데 2번은 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의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정도 될 것 같아. 됐죠? 출판. 들어갑니다. 자, 3번, 4번이 우범지대야.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자 3번에서 봐봐.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잖아. 그러면 3번이 만약에 착하다 그럼 4번이 범인인 거냐. 이렇게 풀 때도 되게 많아. 소거법의 관점에서. 자, 3번이 착하다를 보여주는 한 단어 뭐야? 선생님 3번 엄청 착해요 한 단어 뭐야? 글지 칠판. 이렇게 하니까 엄청 좋네. 컨트라스트가 바로 보여야 돼. 즉 우리가 처음에 뭐라 했어?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칭성을 리젝팅으로 이미 보고 출발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뭐야? 빨간색과 달리 파란색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봐봐. No hide 이걸 갖다가 숨기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면 해석이야.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뭘 숨기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린다는 거야. 본 거 그대로. 그대로 읽어야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니까. 됐지? 이렇게 돼버리면 3번은 봐봐. 여기서 이런 느낌 한번 해볼게. 자, 3번이 70점 정도의 느낌이 온다고 쳐보자. 70점 정도. 어때? 흐름에 딱 걸리는 것 같아? 네 느낌은 어때? 글쎄 흐름이 한 70점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 70점을 약간 불안하게 느끼면 B고 확실하게 느끼면 A야. 생각해봐. 70점이 어떤 흐름에 잘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70점이야. 근데 이게 불안하다? 말이 안 돼. 생각해봐. 이게 오답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절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냐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할 수 있지만 오답은 절대 될 수 없잖아. 그럼 이게 오답이 된다는 건 정답이 되면 나머지는 선택지가 다 100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70%의 만족도를 준다. 그럼 뭐야?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찝찝할지 모르지만 오답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시선이 엄청 필요해. 그러니까 얘는 맨날 정답만 찾는 거야. 얘는 오답을 지우는 거고. 그럼 70이라는 건 뭐야? B의 입장에서는 존나 찝찝해. 왜? 정답의 느낌이 덜하니까. 근데 A의 입장에서는 오답은 확실히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알겠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이 느낌이 엄청 크더라고 내가 상담을 해보면. 자 됐어. 자 3번이 착한 놈이니까 4번이 범인일 것 같아. 칠판. 근데 출제자는 B를 틀리게 해야 되잖아. B는 뭘로 풀어? B는 무조건 눈으로 풀잖아. 따라서 뭐야? 나 이거 봤던 단어인데 이렇게 꼬실 거라는 거야. 그냥 아예 정해져 있어. 칠판. 따라서 3번, 4번 중에서 내가 봤던 단어가 있으면 오히려 뭐다? 함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칠판. 선생님, 아카데믹 아트가 나왔고 아카데믹 아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얼핏 보면 그럴싸한 느낌이 난다고. 이런 애가 범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그냥 힘을 쭉 빼고 이렇게 눈으로 읽어. 근데 내가 봤던 애가 3번 또는 4번 둘 중에 어디 있냐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되면 4번이 답이 된다고. 왜?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됐지? 칠판. 자, 이건 누구의 시선이야? 누구의 시선? B의 시선이라고. A는 어떻게 돼? A는 말했잖아. 재진술과 지칭을 엄청 따라간다고. 따라서 어떻게 돼? 좀 전에 요 재진술을 느꼈을 거 아니야. 그래서 3번이 답이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지칭어의 관점으로 보여줄게. 이런 게 전혀 눈에 안 들어와. 지금 이미 출발할 때 어떻게 인상파가 핵심 소재라는 거 알잖아. 그지? 칠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고 A는 어떻게 보이냐면 지칭어가 엄청 훈련이 돼 있거든. 지칭어가 나오면 걔가 받는 게 앞에 있어. 이거 하기로 했잖아. 지칭어가 나오면 걔가 받는 게 앞에 있어.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린다. 인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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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파 이렇게 올라가. 인상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요 두 건이 문제였던 거야. 여기를 지칭으로 읽어버리는 게 아니고 뭐야? 얘가 받는 게 뭔지로 읽었어야 된다. 엄청 큰 거야 진짜로. 그 문제의 본질을 봐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얘기야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러잖아. 됐죠? 자 결국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다?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얘를 봤으면 컨트레스트에서 번쩍함으로써 3번을 소거했을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됐지? 재진술 한번 배우고. 됐지? rejecting이 contrast로 재진술. 더 좋게 본다면 사실 얘가 재진술이지. 왜? 얘는 엄청 유명하잖아. in contrast는. 이 단어가 오히려 드물었던 거지. 됐지? 칠판. 파란색이 빨간색을 거부한다. 그럼 그 두 개는 뭐다? 비교 대조다. 이렇게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칠판.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재진술로 컨트레스트 찾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지칭어는 봤니?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이렇게 좀 보자고.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어도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풀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걸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는 거야. 지칭어에 대한 좋은 센서를 갖다 너한테 켜주는 거지. 됐죠? 1번 문제 천천히 했으니까 2번부터 이제 속도 낼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연습이야. 들어갑니다.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새로운 말이 절대로 10%를 넘지 않아. 어떤 수업을 하든. 그래서 복습한 사람들은 점점 선순환이 되는 거야. 들어갑니다. 칠판. 이 느낌 알겠지 이제? 항상 바라볼 때 1번까지는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엄청 커. 88점과 90점을 구별하는 관점에서는. 됐죠? 들어갑니다. 자, 식물은 평가한다. 언제 싸울지, 언제 협력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역시 이 두 단어도 상당히 비교 대조를 보여주는 단어 이렇게 되는 거야. 싸우다, 협력하다, 싸우다, 협력하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지?
자, 됐습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한테 많은 힌트가 남아있어. 1번 선택지까지는 다 우리 편이야. 들어갈게요. 자, 질문을 던져볼게. 지칭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this decision이 나왔다는 건 뭐야? 앞에 뭐가 있다는 거야? decision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they가 나왔다는 건 뭐야? they가 받을 게 앞에 있다는 뜻이지. 두 개 다 찾아봐. 이러한 결정은 그랬으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decide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they도 역시 지칭어니까 걔가 받을 게 앞에 있어야 돼. 이 두 개가 바로 보였어야 자기가 A야. 자, 질문 그럼 해볼게 이제. 자, 성민이. 네. 얘는 어디 있어? 왼절 같은 거죠. 어? 왼절. 그들이 언제 경쟁할지랑 언제 협력할지. 아니야, 정확하게 하나만 말해. decide 어디 있어? decide. 승재 어디 있어? decide. 량경이 어디 있어? decide. 그지? 칠판. 식물은 언제 싸우고 언제 협력할지를 평가한다 했잖아. 이 assess를 decide로 받은 거야. assess를 decide로. 그렇잖아. 언제 싸울지, 언제 협력할지를 평가한다. 즉, 뭔 말이야? 결정한다. 이 말이겠지, 당연히. 이렇게 준다고, 항상 시험에서는. 근데 멍청하게 앞에 decide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잘 봐. 이게 엄청 큰 차이인데, 잘 봐. 지칭어가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칭어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엄청 중요해. 엄청. 왜? 그냥 봐. B 같은 애들한테, 야, 이거 활용해봐. 그럼 어떻게, 선생님, 대이니까 앞에서 복수명사를 찾으면 돼요. 이게 B야. 근데 A는, 선생님, 대박. 대이가 주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동사까지 묶어서 힌트로 쓰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뭐야? 웨이가 무게를 재다 평가하다 이거야.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역시 뭐야? 어세스의 재진술이라고. 근데 여기서 어세스를 주면 데이가 받는 게 플랜치라는 게 바로 드러나 버리잖아. 그래서 재진술을 건 거지. 그래서 어세스, 디사이드, 웨이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싸울까 말까, 싸울까 말까. 그걸 뭐야? 평가하고 결정하고 무게를 재는 거지. 뭔지 알겠지? 이런 걸 받아낼 수 있어야 진짜야. 꼭 기억해. 지칭어다가 아니고 지칭어가 주어 자리다. 이렇게 봐야 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식물들은 그지 언제 경쟁할지, 언제 싸울지, 그지 판단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야? 무게를 재는 거야. 싸우면 내가 희생해야 될 대가는 뭘까? 얻는 이익은 뭘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익이 더 많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싸울지 말지를. 자, 읽었어. 1번 선택지는 우리 편이야. 하나, 둘, 셋, 빵. 포 인스턴스가 나왔으니까 뭐야? 포 이그젬플이 나왔으니까 같은 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같은 말. 그럼 뒤에도 같은 말이 또 나오겠네. 자, 내가 결국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계속 무게를 재면서 싸울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럼 뒤에도 그 말이 나와야 되잖아. 됐지? 근데 하나 더 터졌어. 뭐야? 자, 우선 이거 먼저 점검할게요. 자, 4개 점검해. 앞에 주제가 있는지, 뒤에 주제가 있는지, 동일한지. 근데 이렇게 내면 B도 맞으니까 어떻게 한다? 3학년 때는 포 이그젬플을 생략한다. 그래도 알 수 있다. 왜? 특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계처럼 하고 있는 상태. 됐지? 칠판.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주제를 찾아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 더 뻥! 이렇게 되는 거지. 기출코드 6번에서 이미 외우고 있는 애. although. 자, although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으면 되잖아. 여기서 또 차이가 나. 이렇게 잘 봐봐. 해석을 하는 B 같은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잘 봐. 이 빨간색을 잘 봐. 식물은 일반적으로 시도합니다. 다른 애들보다 더 크기 위해서, 이웃보다, 옆에 있는 애들보다 더 크기 위해서. 이렇게 읽으면 뭐야? 해석이야. 다시 한번. 한 식물은 일반적으로 시도합니다. 네이버보다, 옆에 있는 애들보다 더 크기 위해서 시도한대.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다시 한번. although가 나왔으니까 빨간색을 세게 읽지 말고 파란색을 세게 읽어야 되잖아. 두 개는 대칭성이고. 그럼 이 빨간색을 뭐라고 세게 읽어야 돼? 예시가 나왔으니까 앞뒤가 똑같다 했잖아. 칠판. 그럼 여기를 뭐라고 읽어야 돼? 옆에 있는 네이버보다 더 크려고 시도한다. 이걸 경쟁하려고 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 그잖아. 경쟁할지 협력할지니까. 그럼 파란색은 뭐가 나와야 돼? 경쟁 안 한다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읽으면 질 것 같으면 경쟁심을 누그러뜨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템퍼란 단어가 어려운데 밑에 각주에 나왔잖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석을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진짜 해석을 해야 돼. 진짜 해석을. 내가 원하는 정보의 형태로. 됐죠?
결국은 싸울지 말지를 결정하잖아. 질 것 같으면 안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다 나왔네. 자,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이 글의 소재는 식물. 이 글의 소재는 식물. 자, 구치와는 뭐야? 지가 만약에 이길 것 같으면 싸워. 질 것 같으면 협력해. 이렇게 되는 거지. 나온 상태잖아. 자, 그럼 이제 뭐야? 2번부터 5번을 비교하면 끝이야. 자, 근데 여기서 시그널이 하나 더 나와. 뭐야? 데디스다 이렇게 나온 거지. 데디스는 뭐야? 앞에 주제가 있을 때 그걸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쓰는 거라 했잖아. 됐지? 칠판. 자, 그러면 잘 봐. 13강에 11번이 떠올랐어야 돼, 바로. 13강에 11번에서 어떻게 됐어? 빈칸이 나왔는데 앞에가 해석이 더럽게 안 돼. 아무 상관없어. 왜? In other words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환원 연결사로서 앞뒤가 똑같다라고 외우고 있잖아. 그러면 in other words의 친구가 바로 누구야? That is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환원 연결사다. 나 이거 근데 14강에 2번에서 만났지만 이미 13강에 11번에서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 복습을 한 사람이라면. 칠판. 이걸 외우고 있잖아. 다 왜? 콜론 세미콜론 대시 임팩트 인디드 예시 환원이 나오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예시 계열이라고 부른다. 단 뒤가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칠판 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봐. 질 것 같으면 안 싸운다. 질 것 같으면 안 싸운다. 이게 세 가지에 걸리는 거야. 예시 뒤에 걸리면서 올도의 주제에 걸리면서 데디스의 앞문장에 걸려버린다고. 따라서 이건 뭐야? 300% 주제야 그냥. 즉 식물은 지가 잘 평가해가지고 어세스하고 웨이하고 그래서 디사이드해. 어떻게?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 협력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나는 뭐야? 이 주황색 3개 때문에 읽었다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이 지문은 봤던 지문이 돼야 된다. 생각해봐. 식물이 질 것 같으면 안 싸운다. 이건 처음 보잖아. 식물이 질 것 같으면 안 싸운다. 이건 처음 보잖아. 하지만 예시, 그 다음에 얼도, 그 다음에 데디스 이미 다 봤던 거잖아. 그럼 이 지문은 뭐야? 봤던 지문이라고 느껴야 된다. 이제 알겠지? 칠판. 자, 데디스의 언어적인 약속은 앞, 뒤가 같아. 그냥 엄청 간단해. 중요한 정보를 예민하게 만들고 걔를 보는 순간 반갑다. 이게 다야. 그리고 나서 언어적인 약속만 확인. 데디스가 나오면 언어적인 약속은 앞과 뒤가 같다야. 칠판. 식물들은 언제만 싸운다? 언제만 싸운다? 이길 때만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왜? 앞에서 뭐라 했어? 질 것 같으면 안 싸운대. 그럼 같은 말이니까 뭐야? 이길 때만 싸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연필 자국이 이거 이상으로 많을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경쟁한다. only when. 언제만? 그랬어. 그럼 뒤는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이길 것 같을 때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제 알겠지? 칠판. 자, 이제 우범지대 들어갑니다. 됐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35번은 이지선다라고 느껴야 돼. 이지선다. 이지선다고 함정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걸 틀리면 큰일 나지. 칠판. 무조건 눈으로 푸는 비를 괴롭히기 위해서 단어 함정을 준다. 단어 함정을 준다는 건 뭐다? 재진수를 안 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정답은 무조건 재진수를 걸어. 왜? B가 못 따라와야 되니까. 근데 오답은 재진수를 안 걸어. 왜? B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눈에 안 띄어야 돼. 오답은 눈에 띄어야 돼. 그럼 뭐야? 재진수를 거냐 안 거냐로 바꾸는 거지. 칠판. 자, 그럼 뭐야? 분명히 아무리 멍청해도 컴핏이란 단어는 봤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보게 유도한 거야. 그래서 3번에 컴핏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만들어준 거지. 그러면 눈으로 읽었던 애들은 3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뒷문장에도 바로 컴피티션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 같은 애들은 뭐야? 무조건 주제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칠판. 주제가 뭐야? 식물은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 안 싸우고.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시, 얼도, 그 다음에 데디스를 이용해서 말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잖아. 그래서 생각해봐. 좀 전에 앞에 뭐가 나왔어? 질 것 같으면 안 싸운다가 나왔어. 그래 놓고 데디스를 준 다음에 이길 것 같을 때만 싸운다 나왔어. 왜?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걸 이해했다면 바로 한 단어가 보여. 무슨 단어야? 여기 3번에서 한 단어가 보여야 돼. 무슨 단어야? 아니지. 봐봐. 이해를 해봐. 질 것 같으면 안 싸워. 즉 이길 것 같을 때만 싸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데디스로 또 건 거야. 어떤 단어? 그지. 칠판. 봐봐.
딱 판단해. 질 것 같으면 안 싸워. 이길 것 같을 때만 싸워. 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했잖아. 주제하고 구체화가 무관하거나 반대여야 된다니까. 그러면 요거의 반대가 뭐야?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 안 싸워. 이거의 반대가 뭐야? 그렇지. 그래서 컨스턴트 때문에 틀렸다고. 그렇잖아. 컨스턴트 때문에 틀린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 그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3번이 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컨스턴트가 그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관역의 가운데를 맞은 거야. 컨스턴트를 그어져 있어야. 뭔지 알겠지? 관역의 가운데가 어떤 의미인지. 칠판. 자, 그럼 이제 뭐야? 3번이 범인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앞뒤의 연결만 확인하면 되잖아, 이제. 3번이 범인 같으면 4번이 바로 앞에 있는 3번이 아니고 2번하고 연결되겠지. 왜? 원래 3번은 없던 문장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확인을 꼭 하라고. 자, 결국 뭐라고 나왔어? 지가 필요한 결과를 얻으면 경쟁을 멈춘다. 경쟁을 멈춘다. 즉, 뭔 말이야? 컨스턴트도 아니라는 거잖아, 결국. 즉, 필요하면 싸우고, 안 필요하면 안 싸우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뭐야? 어세스가 중심이었던 거지, 어세스가. 언제 싸울지, 언제 협력할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결정한다. 이걸 잡고 온 사람이라면 컨스턴트가 안 맞아. 항상 싸우면 판단할 필요가 없지. 무조건 그냥 싸우면 되지. 그렇죠? 자, 14강 2번에서는 요 지점이 핵심이었고 요걸 예시하고 얼더우하고 데디스 때문에 반응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초록색만 보면 처음 본 지문 같지만 주황색 3개를 보면 이미 다 봤던 지문입니다. 자, 3번 들어갈게요. 마찬가지 또 똑같은 출발을 합니다. 첫 문장의 주제 1번 선택지는 우리 편 들어갈게요. 첫 문장에서 소재하고 구체화가 다 나와버렸네. 기계화라는 건 수직적인 움직임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다운이 아니고 업이니까 뭐겠어? 당연히 이건 긍정적 가치 판단 이런 느낌이 나와버린 거라고. 자, 얘는 뭐야? 뭔가 기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했다라는 느낌을 이미 주는 상태야. 들어갈게요. 반대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계단으로 이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단으로 이용을 했을 거 아니야. 준부정은 다 하니까. 그러니까 5층을 초과하는 건물이 거의 없었던 거지. 그렇잖아. 계단으로 다녀야 되니까. 칠판 1번 들어갈게요. 구체화로. 자, 기계화라는 건 수직적인 움직임의 속도를 높여줬다. 근데 이건 최근 얘기잖아. 옛날에는 뭐야? 계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없었다는 거야. 칠판 1번 들어갑니다. 우리한테는 1번까지가 우리 편이야. 자, 대시 나왔어. 지칭어잖아. 얘가 받는 건 뭐야? 앞문장을 받는 거야. 즉, 전통적으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없다 이거지. 대시 받는 건. 칠판. 자, 기계화의 예시가 바로 나와버렸네. 엘리베이터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특정 기계화잖아. 그럼 이건 뭐야? 예시 이렇게 돼야 되지. 특정 기계니까. 그치? 물론 특정 회사로 봐도 되지만 이걸로 보는 게 좀 더 깔끔해. 기계화 예시로서 엘리베이터. 즉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한 거야? 5층을 넘는 더 높은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지. 아, 기계화는 좋아. 왜? 건물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 5층짜리가 없었잖아. 됐죠? 자, 이제 2번부터는 가능성이 좀씩 생겨. 2번은 3, 4번에 비하면 약하지만 자, 2번은 살짝 힘을 빼고 읽어. 뭐가 번쩍? 예시 2다 이렇게 되겠지? 엘리베이터의 친구인 에스컬레이터가 나왔으니까. 역시 기계화지. 그래서 주제를 잡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기계화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엘리베이터하고 이 에스컬레이터로 하고 있는 상태. 됐죠? 자, 이제 뭐야? 우범지대 들어오겠네. 똑같아, 그냥 그대로. 자, 우범지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뭐야? 단어 함정 조심해야 되겠지? 우범지대 들어왔으면. 칠판. 와, 선생님 대박. 이 노란색을 노린 거야, 출제자는. 왜? 엑스포지션 이런 단어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청 기억이 난다고. 근데 바로 앞문장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빼박인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눈으로 읽은 애들은 이 노란색 단어가 엄청 매력을 주게 설계가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단어로 안 보고 뭘로 봐? 주제로 보잖아. 우리 뭘 봐야 돼? 아니, 기계화를 봐야 된다니까. 지금 박람회, 엑스포 박람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계화가 중요하잖아. 기계화 때문에 건물이 높아졌다니까. 칠판. 주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노란색이 얼마나 부질없냐면 잘 봐. 기계화 때문에 건물이 높아졌다 이런 거잖아. 엑스포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배우고 서로 영감을 얻습니다. 너무 생뚱맞은 소리잖아. 기계화의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엑스포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잖아. 코엑스에서 맨날 교육박람회 이런 거 하거든. 그럼 우리 거기 가면 막, 아, 저런 기구를 쓰면 되게 수업하기 좋겠다. 막 이런 영감을 얻게 된다고. 근데 그건 엑스포의 장점이지? 기계화의 장점이 아니지. 근데 이런 택도 없는 걸 왜 낚여? 아, 선생님, 이 노란색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3번이 의심스럽잖아. 그럼 뭐야? 원래 3번은 없던 얘기라는 거잖아. 그럼 4번이 2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아, 기계화를 통해서 건물이 높아졌어. 예시로서 두 개가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가지고 건물이 높아졌다. 아예 똑같이 흐름을 타고 있잖아. 그럼 3번이 꺼져주는 게 너무 매끄럽지. 만약에 내 예상이 틀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엑스포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잖아. 왜? 3번에서 엑스포의 장점을 말했으니까.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의심을 했으면 반드시 뭐야? 앞, 뒤에 연결을 보라. 오케이? 그래서 5번이 답이 안 된다. 왜? 뒷문장이 없기 때문에. 자, 3번에서 항상 첫 주형 끝 세게 읽고 그 다음에 첫 문장에서 소재와 구체화가 나와버린 상태. 자, 이제 4번 들어가겠습니다. 첫 문장은 주제, 1번 선택지는 구체화, 우리 편이야. 이 문제도 쉽게 풀었던 애들은 이 1번까지를 잘 활용한 애들이 쉽게 풀었어. 자, 비교 대조 만들어봐. 역접 대조 만들어봐, 역접 대조. 파란색하고 빨간색에서 역접 대조가 느껴져야 돼. 역접 대조. 들어갑니다. 당연히 역접 대조를 어디서 느꼈어야 돼? 주제라는 건 지금 나의 생각을 말하는 이런 글이라 했잖아, 일반적으로. 따라서 시작이 과거로 나오면 지금하고 비교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뭐가 나왔어? 19세기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따라서 과거가 나왔으니까 혹시 현대하고 비교 대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은 출발. 됐지? 자, 19세기 전에, 즉 과거에 극장에서는 대화하는 걸 피할 수가 없었대. 뭔 말이야? 확 와닿지는 않잖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를 피할 수가 없었대. 즉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1번이 우리 편이잖아. 그럼 1번을 이용해봐. 그랬더니 바로 뭐가 보여? 비교 대조다 이렇게 보여. 즉 요즘은 새롭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과거하고 달리 새롭게 조용히 영화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여기서 아까 그 말 이해가 되는 거지. 떠들면서 봤다 이런 말이 되는 거라고. 사일런스의 반대말로 읽으면 되잖아. 그러면 끝났네. 칠판. 이 글의 소재는 어떤 극장 문화야. 극장 문화. 그치? 자, 극장 문화인데 과거에는 막 이야기를 하면서 봤고 현재는 그치? 현재는 이야기를 안 하고 조용히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지. 오케이? 여기까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여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았지만 1번을 정확하게 물고 늘어졌으면 아, 사일런스의 반대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상태. 그럼 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올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됐죠? 칠판. 자, 이제 2번부터 들어가는데 2번은 가능성이 높진 않아. 자, 들어갈게요. 자, 이 글의 소재는 극장 문화야. 자, 구체화는 과거에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면서 봤지만 현재는 조용히 하면서 봐야 된다야. 칠판. 19세기에는 막 소리를 내면서 봤대. 같은 맥락 안에 있잖아. 어찌됐든. 물론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어?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 솔직히. 왜냐면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사일런스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계속 과거 지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 좀 애매한데 근데 2번이잖아. 그래서 나는 뭐 오케이 한 70점 이렇게 준 상태야. 70점 정도. 됐지? 자, 3번 들어갈게요. 우범지대야. 무조건 단어 함정만 조심하면 되겠지? 19세기 극장 이렇게 해서 핵심 소재를 다 준 거야. 따라서 그냥 쳐다보면 3번이 나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뭐야? 단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제의 관점에서 바라보잖아. 극장 문화를 과거와 현재로 비교하는 거야. 과거에는 떠들면서 봤다. 현재는 조용히 본다야. 그렇게 쳐다볼게. 주제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돼?
자, 19세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극장에 갈 여유가 없었대. 돈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떠든다 안 떠든다라는 핵심 이야기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뭐야? 약간 이상해. 근데 아예 안 된다는 아니야. 왜? 19세기도 있고 극장도 있으니까. 이게 최근 문제 스타일이야. 완전 나쁜 애 이렇게는 안 준다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건 50점이야. 그럼 50점이면 진짜 애매한 애잖아 얘는. 50점이면. 칠판. 이럴 때 뭘 하면 된다? 앞뒤의 연결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극장 문화에 대해서 과거에는 떠들면서 봤고 현재는 조용히 봐야 된다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야? 19세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극장에 갈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야. 자, 그러면 그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자, 3번이 의심스러우니까 4번과 2번의 연결을 봐. 자, 봤더니 어떻게 됐어? 데이비드 게릭이라는 사람이 극장에서 조용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다시 뭐야? 아, 빨강, 파랑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초록이니까 엄청 생뚱맞은 거라고. 근데 이 초록색을 갖다가 뭐가 숨겨버려? 노란색 단어 글자가 숨겨버린다고 지금. 다시 한번 봐. 주제 관점에서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비교야.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에는 떠들고 현재는 조용하고 과거는 떠들고 현재는 조용하고 너무 자연스럽다고. 그러면 여기는 너무 생뚱맞은 거야 3번은. 근데 왜 3번을 초록색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무 생뚱맞아. 떠들다 안 떠들다 이런 말이 아니고 돈하고 시간이 없다니까. 근데 왜 못 버텨? 이 노란색 단어를 많이 봤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단어만 놓고 비교하면 노란색 때문에 3번이 나쁘지 않아 보여. 하지만 주제하고 비교하면 주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비교돼주니까 초록색은 탈락이다.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다. 뭔지 알겠지? 자, 14강의 4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문장과 1번 선택지까지를 통해서 주제를 잡으면 엄청 좋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일런스하고 컨버세이션의 비교되죠? 이렇게 잡았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 됐죠? 잘 봐.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흐름 무관을 했고 여기서 사실은 이제 뭐야?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될 ABC 배열하고 삽입에 대한 워밍업을 한 거야.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걸 하게 될 거고 지칭은 올수 연결사의 비중이 확 늘겠지. 왜? 얘는 그나마 주제의 성격이 남아있는 애잖아. 하지만 순서하고 ABC 배열은 철저하게 순서의 성격만 있는 애들이라고. 오케이?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시험지 받아갑시다.